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 딱 한 권만 꼽아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책을 떠올릴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오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이 혁명적인 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정말 신기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장군이 말이죠.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매일 저녁 이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이 책이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서까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철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이 위대한 걸작이 사실은 꽤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칸트 본인도 불과 4, 5개월 만에 막 허겁지겁 썼다고 인정했고요. 해설가들은 거의 모든 챕터에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대체 이렇게 뒤죽박죽인 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칸트가 이 책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거대한 철학적 위기, 그 한복판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당시의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 지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질문을 두고 당시 철학계는 말이죠. 마치 두 거대한 팀으로 나뉘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교착 상태였죠. 자, 한쪽 팀은 바로 합리론자들입니다. 라이프니츠 같은 사상가들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순수한 이성만 있으면 생각만으로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경험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흉 같은 사람들이요. 이쪽은 정반대였죠. 오직 우리의 감각 경험,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만이 지식의 유일한 재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을 끝내버릴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회의론자 데이비드 흉이죠. 칸트 스스로 흉이 나를 독단의 잠에서 깨웠다고 말했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등장이었어요. 흉은요, 정말 모두가 당연하다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이에요. 흉은 이게 순수한 이성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경험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 습관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죠. 인과율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는데 또 인과율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는 종합적인 진리이면서도 경험과 상관없이 항상 옳다고 믿어지는 선험적인 진리이기도 한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는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종류의 판단. 바로 이게 흉이 던진 폭탄이었고 칸트가 풀어야 할 거대한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흉 때문에 철학 전체가 그야말로 대위기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과학과 지식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칸트는 외쳤습니다. 대체 이런 판단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리고 칸트가 내놓은 답은 와, 이건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걸 발견한 것만큼이나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그전까지 모든 철학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정신이 저 바깥 세상, 즉 대상에 맞춰져야 한다고요. 우리 마음은 그냥 세상을 비추기만 하는 수동적인 거울 같은 거라고 본 거죠. 바로 여기서 칸트가 생각의 방향을 180도, 아니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잠깐만, 우리의 정신이 대상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대상이 우리의 정신에 맞춰야 하는 거라면 바로 이 생각이 혁명의 심장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려면 그 유명한 색안경 비유를 한번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절대 벗을 수 없는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는 모든 건 당연히 파란색이겠죠? 앞으로 뭘 보게 되든 그것 역시 파란색일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진짜 색깔, 즉 사물 그 자체의 색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유가 말하려는 건 아주 명확해요. 우리의 정신은 세상을 수동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을 적극적으로 구조화하고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엔진이라는 거죠. 시간, 공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인과율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정신이 태어날 때부터 쓰고 있는 안경인 셈입니다. 이 혁명적인 생각은요, 지식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과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버렸죠. 칸트는 이 두 세계를 명확하게 나눴어요. 하나는 현상계입니다. 우리 정신의 안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세계, 과학이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은 딱 여기까지예요. 다른 하나는 물 자체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식의 안경 너머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죠. 우리는 이 세계를 직접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칸트가 왜 굳이 이런 구분을 했을까요?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의 힘은 인정하되 그 한계를 명확히 그어서 이성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도덕이나 자유, 신과 같은 소중한 영역을 지켜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칸트가 한 일은요, 그냥 어려운 철학 퍼즐을 푼 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인간의 이성을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워서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되찾아 주려고 한 겁니다. 우리 정신이 바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칸트의 말처럼 우리 정신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틀이라면 우리는 그 틀 때문에 무엇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식의 안경 너머 그 진짜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